애니를 재밌게 만드는 요소는 많습니다. 주인공이 넘사벽이거나 성장형이거나 혹은 악역이 매력적이어서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주인공 혼자 짊어지는 것은 창작자에게 있어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인 팀 단위로 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기에 한 사람으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에 팀으로 분배하여 스토리와 서사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조에서는 이런 팀들이 시리즈가 바뀔 때마다 역할 분담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1부부터 6부까지 팀들을 비교 분석하며 최고의 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몇 가지 전제를 하자면 각각 파트마다 주인공들이 만들어진 서사에 대한 의도, 개개인의 파워만 고려하는 게 아닌 팀원들 간의 의존도와 팀플레이를 고려, 이러한 전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에서 조나단의 팀은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았죠. 동료로는 스피드웨건과 채페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기에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채페리는 조나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훈련하며 파문도 직접 가르쳤는데 만약 조나단이 디오와 싸우는 기술을 배우는데 혼자 시간을 썼더라면 이분은 없었을 겁니다. 협력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 안에서 인간 참가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타커스와의 싸움에서 조나단을 구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말이죠. 이것 하나만으로 1부 전체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이 의지를 이어받아 조나단은 디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피드웨건은 조나단이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지만 고밸류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재단이 있죠. 스피드웨건 재단은 조조 시리즈의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결해주고 교통이 필요하다면 해결해주었죠. 심지어 산타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피드웨건은 모든 조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죠. 정리하자면 1부 팀은 다른 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이후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결과이므로 고티어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전투조류의 팀은 조셉과 시저 그리고 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저는 조셉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친구이자 좋은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리사는 제대로 된 파문 전사를 만드는데 최적의 훈련을 시킨 최고의 멘토였습니다. 시저는 카즈와의 싸움에서 파문 고드름으로 조셉을 도왔고 최후의 파문을 건네기까지 훌륭했습니다. 물론 와무에게 급발진했던 건 나름 빈틈의 실이었다지만 그건 와무도 마찬가지여서 이 장면은 조조 시리즈 사상 트롤짓 베스트 5에 무조건 들어갈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확실히 상대해야 하는 적의 스케일이 한 번에 커졌지만 팀에 대한 임팩트가 오히려 1부에 비해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운의 능력치만큼은 100점 만점의 100점급이죠.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는 6명이 떠났다가 3명만 돌아온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파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부는 가장 완벽한 주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전부 해결했다? 이건 그냥 3부를 겉핥기식으로 본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3부는 캐릭터 간의 협력들이 꽤나 치밀한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돌과 카쿄이는 팀 내부에서 폴나레프가 일으키는 갈등들을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된 지식이 풍부한 멤버들이었죠. 특히 타워 오브 그레이나 러버즈, 데스서티, 더월드까지 카쿄인이 없었더라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상을 선보였습니다. 압둘은 도중에 잠깐 리타이어했지만 실시간 스탠드 오픈북 찬스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기는 조타로가 은드루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후에 압둘과 같이 바닐라 아이스전에서 숭고한 희생의 역할을 도맡았었죠. 특히 바닐라 아이스전은 주인공 없이도 뛰어난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조셉은 특유의 블러핑과 유일하게 스피드웨건 재단과 관련된 사람으로 모든 물자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월드 능력의 힌트를 전달했죠. 폴나레프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디오로부터 조타로를 구해서 일발의 찬스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3부를 오목조목 돌이켜본다면 분명 작가가 말한 완벽한 주인공이 맞긴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혼자서 모든 것을 전부 해결한 스토리는 아니었단 거죠.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의외로 팀을 나누기에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키라가 메인 빌런으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조타로, 오쿠야스, 코이치, 조스케 4인 체제지만 후에 키시베로안과 카와지리 하야토까지 추가됩니다. 누군가는 카와지리 하야토가 그냥 마을에 흔히 있는 꼬맹이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요. 앞서 말한 모리오초의 그 누구도 하야토가 감수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죠. 심지어 하야토가 웃긴 게 조스케를 알게 된 지 10분도 채 안 되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봤던 친구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일단 저지르고 보는 점에서 대담함이 엿보였습니다. 조타로는 4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최고의 멘토고 코이치는 최고의 버저비터죠. 오쿠야스는 트롤짓을 간간히 하긴 했지만 중요할 때 한 번인 킬러 퀸에게서 스트레이캣을 낚아채었죠. 그런데 분명 4부에서 일어난 모든
싸움을 보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스케는 3부 조타르만큼이나 험하게 굴렀습니다. 이유는 힐러였기 때문이죠. 황금의 바람은 갱스터들이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우정과 낭만을 떠나 현실적으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팀워크는 다른 부에 비해 좀 더 다르긴 했죠. 일단 리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스타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르노는 다른 조스타 가문 일원들이 해야 했던 책임을 덜게 되죠. 부차라티는 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다른 부에 빗대어 비교하자면 압둘의 지식과 어쩌면 여태까지 나온 조스타 인물들의 견줄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미스타는 어느 정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으나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에서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똑똑해지고 결단력도 평소의 바보 같은 면을 커버 쳐줄 정도입니다. 나란차가 팀에서 가장 멍청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나란차만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팀원들을 위한 뛰어난 공감 능력이었죠. 스스로 뉘우치고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남다릅니다. 트리시는 스탠 능력이 뒤늦게 활성화되면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많은 분량을 못 받았지만 코이치처럼 중요 순간에 클러치 플레이를 했습니다. 또한 아바키오나 푸고도 당시 조르노에 비해서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발달된 스탠드 능력으로 팀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조르노도 화살을 얻기 위해 그리고 보스가 되기 위해 구성된 팀원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역할 배분이 완벽한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톤오션 팀은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스탠드를 익히기 위해 개인들의 서사들이 많았던 파트였죠. 그래도 중간마다 팀원들이 빠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여 최소 인원 2인은 어느 정도 유지했습니다. 엠폴리오는 여지껏 나온 두네파 캐릭터들 가운데서 가장 풍부하고 섬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니버스를 뒤엎어버린 단 한 방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비해 에르메스는 확실한 한 방은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스톤오션의 명장면들을 돌이켜보면 에르메스가 끼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나수이와 웨더는 각각 정반대인데 웨더는 조린과 멀어질수록 능력의 스케일이 점점 커졌고 아나수이는 조린과 가까워질수록 능력이 배가 되었죠. 그리고 조린은 리더가 되어 결단을 내려 싸움을 끝내야 하는 주인공이었는데 초반에는 부족한 리더였지만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든 동료들이 도왔죠. 자, 이제 모든 요소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정리를 할 차례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놓고 봤을 때 전투주루 팀이 6위입니다. 2부를 다시 보면 조셉에게 너무 의존해서 조셉이 모든 것을 해결했죠. 조셉 vs 3인방이 어떻게 되었든 그리고 사람들이 동의하든 말든 간에 확실히 각자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3명 모두 팀 단위인 3대3 싸움을 했다면 그냥 작살났겠죠. 솔직히 3인방에 비해 파문전사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시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3인방을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 야채 샐러드가 되었죠. 그래서 전투주루 팀은 조셉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한 걸 제외하면 팀플이 없었던 최악의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부는 하야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데 만약 없다면 전투주를 바로 위에 두는 게 정상이죠. 웃기게도 아빠인 조셉이 2부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조스케도 딜러이자 힐러로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죠. 여기에 하야토를 팀에 넣는 순간 팀플 티어그래프가 상위권에 안착합니다. 그렇다면 1부는 어떨까요? 1부도 4부와 비슷합니다. 1부만 놓고 보면 스피드웨건 재단이 존재하진 않지만 팬텀블러드 팀은 스피드웨건 재단이 만화 제목에서 기묘한 모험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팀도 하지 못한 것을 해냈다는 것이죠. 스피드웨건과 재단이 없으면 기묘한 모험은 없었을 것이고 애시당초 모든 게 성립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스피드웨건 재단이 없으면 전투주류의 바로 위지만 포함시킨다면 충분히 상위권 싸움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3부, 5부, 6부 팀입니다. 5부와 6부는 타 시리즈에 비해 가장 균형 잡힌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3부는 드림팀이죠. 각자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인물들과 지식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고 전략을 뒤집을 수 있는 조커카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스페어까지 완벽하죠. 5부는 조르노가 없었어도 그 자체로 훌륭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전부 할 수 있죠. 사실 조르노 없이도 동료 간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린 채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노가 합류했을 때는 그냥 조르노가 필요했던 때인 거죠. 6부는 여러 명의 팀원들이 있지만 우주의 구원자 엠폴리오와 있습니다. 조스타 1족을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위대한 인물이죠. 굳이 주인공이 나서서 해결하는 게 아닌 주인공이 도와 조연을 빛나게 해주는 이 낭만이 대단한 겁니다. 엠폴리오를 믿은 조리는 이런 점에서 어쩌면 신인 거죠. 이제 순위표를 보자면 1위를 3부팀이라고 놓고 보고 나머지 2위와 3위 싸움을 5부팀과 6부팀이 나눠서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조로들이나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논쟁이 생길 테죠. 그래서 집단지성인 여러분이 순위를 매겨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위는 어떻게 되시나요?